출구 전략이 가시화되면서 글로벌 증시가 그야말로 휘청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장단기적으로 어떤 흐름을 보일지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 어디에 시장의 촉각이 쏠려 있는지 오늘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BS투자증권 투자전략부 홍순표 부장 나와 계십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 이번 주 장 시작할 때도 역시 출구 전략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연준 인사들의 연설이라든가 아니면 미국 경제 지표 참 많은 관심이 쏠리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역시 단기적으로 관심 갈 수밖에 없는 것이 경제 지표 아닐까 싶습니다. 예. 일단 최근 코스피를 비롯해서 글로벌 증시가 하락하고 있는 것은 연준의 양적 완화가 이제 하반기에 기정사실화되었다는 점인데요. 예. 무엇보다도 경기 회복에 대한 신뢰감이 다소 좀 부족한 가운데 연준이 출구 전략을 시행할 경우 다시 경제가 어려워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감이 글로벌 증시 전반에 확산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따라서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증시가 상승으로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는 미국 연준이 양적 규모를 축소할 정도로 미국의 경제 성장세가 앞으로도 지속 가능하다는 점이 경제 지표들을 통해서 확인되어야 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이런 점들을 고려한다면은 이번 주에는 월말을 맞이해서 주요 경제 지표들의 공개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연준의 양적 완화 규모 축소가 과연 적절한 것인지, 아울러서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언급에 대한 글로벌 증시의 하락이 과대했던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일정 부분 확인하게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 이번 주에는 25일에 5월 내구재 주문 공개를 시작으로 해서 4월 케이스 실러 주택가격 지수, 그리고 5월 신규 주택 판매와 잠정적인 주택 판매 등 주택 관련 경제 지표들의 다수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6월 컨퍼런스보다 미시간 대학 소비자 신뢰 지수, 개인 소비 등 소비 관련 경제 지표들의 또 공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미국 가계의 소비를 뒷받침해주는 주택 관련 경제 지표들이 지난주와 달리 좀 이번 주에 공개될 지표들은 전월보다 다소 좀 부진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과연 실제치가 현재 다소 좀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컨센서스를 얼마나 상회할 수 있을지 여부가 주식시장에서의 투자 심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연준의 출구 전략에 대한 우려감으로 그동안 주택 수요를 지지해줬던 모기지 금리의 상승이 최근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주택 수요 측면에서 다소 부담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지만 여전히 모기지 금리는 4% 이하를 기록하면서 절대적인 수준을 본다면은 매우 낮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 수요를 제한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예. 오히려 그동안 주택 구매에 나서지 못했던 잠재 주택 수요자들이 연준의 출구 전략 이슈로 금리가 높아지기 전에 주택을 구매하려는 욕구를 좀 더 자극할 가능성도 열어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연준의 출구 전략 언급에도 불구하고 주택 경기 회복세는 앞으로도 지속 가능하고, 이런 부분들은 소비를 비롯해서 미국 경제에 좀 중장기적인 긍정적인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이 주택 경기 회복세가 지속된다라는 것은 결국 이 주택을 구매할 만한 여력이 또 생겼다라는 것일 텐데요. 결국 개인의 어떤 소비하고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비 경기에 대한 회복세도 연결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어떻습니까? 일단 최근에 글로벌 증시의 변동성이 커지고는 있지만은 여전히 하반기 미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가능, 그리고 이런 흐름들은 소비가 주도할 것이라는 전망은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미국 소비 경기와 관련해서 이번 주 27일에 공개될 개인 소비 부분을 우선적으로 살펴보면, 명목 기준으로 본다면은 개인 소비는 작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5개월 연속 개선되는 그런 추이를 보이다가 4월에 마이너스 0.2%로 반락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와 같이 4월 개인 소비의 감소는 내구재와 서비스 지출 같은 경우 대략 증가를 했지만, 전체 개인 소비에 대한 비중이 22%에 달하는 비내구재 지출이 1.2% 하락한 데 영향을 받은 것으로 유추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식료품이라든지 우리 등과 같은 비내구재의 특성이
특히 그 필수적으로 소비되는 재화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비내구재 지출의 반락에 대해서는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사실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실제로 물가 상승분을 감안한 실질 비내구재에 대한 지출은 오히려 0.2% 증가하면서 명목상 비내구재 지출의 반락이 가격 측면에서 비롯된 것일 뿐이고 여전히 비내구재에 대한 소비는 견조하게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판단을 해볼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주택가격의 상승에 따른 자산 효과라든지 또 소비심리 지수의 그런 상승 등을 고려한다면 앞으로도 개인의 소비는 안정적인 그런 증가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5월에 기존 주택 가격이 전년 동월 대비해서 대략 15% 정도 상승을 했고 가격 수준도 지난 2008년 7월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다는 점은 개인 소비에 대한 향후 전망을 보다 좀 낙관적이게 하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번 주에 공개될 그 소비자 신뢰 지수 같은 경우도 전월보다 다소 좀 둔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 여전히 우상향하는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향후 소비 경기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갖게 해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일단 6월 FOMC 회의 이후에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우려감으로 인해서 주가 하락 그리고 또 모기지 금리 상승이 가계 소비 개선 정도에는 단기적인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여전히 중장기적으로는 그 미국 소비 개선에 무게를 둘 필요는 아직까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자, 이런 경제 지표들이 확실한 신호를 보여줘야만 또 미국의 경제 성장이 유지가 될 것이고 지금의 양적 완화 우려로 인한 그 글로벌 증시가 또 한번 좀 반등을 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지표를 들여다봤는데요. 지금 뭐 주택 경기 회복세가 지속된다는 점 그리고 미국 소비 개선에도 무게를 둘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BS투자증권 투자전략부 홍순표 부장의 말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